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강철부대 10화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화에 거의 8할, 9할은 제가 볼 때는 참호격투로 아예 지배를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참호격투가 아무래도 더솔저스 강철부대 국가가 부른다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서바이벌 밀리터리 프로그램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이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그램당 2번 이상의 미션은 다 참호격투가 나왔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우통복고 어떤 여심들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이지 않나. 네. 왜냐면은 남자들도 어떤 여성분들이 나온 프로그램을 즐겨 보듯이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참호격투에서 여러분들이건 저건 되게 눈에 띄었고 돋보였던 거는 이제 성태현 대원님하고 이주영 대원님의 PT는 접점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그거였다. 네, 제일 좀 약간 하이라이트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되게 좀 멋있었다 하고, 또 자막에서도 청도 소싸움 대회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굉장히 좀 확실히 비주얼 쪽으로 몸이 되게 탄탄한 사람들이, 특히 또 강철부대 2에서도 진짜 비현실적으로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이런 입체감이라든지 하고, 또 진흙을 묻고 또 참호 안에서 이렇게 혈투를 벌였을 때 더 약간 좀 이게 리얼하고 하고 좀 더 이게 더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었다. 그래서 참호격투밖에 없는 어떤 미션이었는지라 하고, 또 이게 사실 베네핏이나 대진권을 거는 미션이어서 일반 탈락 미션에 비하면은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참호격투는 좀 자주 나올더라. 이런 더 솔저스에서 2번 이상 나왔었고, 강철부대 2에서도 2번 이상 나왔었고, 또 이 국가가 부른다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나, 여동생, 아줌마분들을 하여금 이 채널을 고정하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HID하고 이제 결승으로 이제 대장을 밀어내면 지는 룰에 강철부대 1에서도 했었던 참호격투를 했었잖아요. 그때 HID가 대체적으로 되게 피지컬이 약했어서 저도 이제 특전사가 우승하겠지. 왜냐면 오상영 대원, 그 다음에 최용준 대원, 그 다음에 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성태현 대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겠거니. 왜냐면 참호는 또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게 많이 좌우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게 꼼수나 전술을 많이 못 부리거든요. 근데 HID의 어떤 합동 공격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전술들이나 이런 꾀들로 해서 6탄전을 이겨내는 거 보면서 HID 대단하다라는 거 느꼈었어요. 그런 반전을 이렇게 써주는 것들이 또 저희 같은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볼 때 되게 좀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제 대진 짰을 때 저는 이제 예상했었어요. 사실 707하고 특전사가 붙여놓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후보가 2명이 HID하고 UDT 남잖아요. 그렇게 두 조가 되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진이 짜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랬다 하고, 또 이제 어쨌든 특전사 전체에서 707 됐든 특전사가 됐든 한 팀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이런 숙명이 조금 아쉽지만은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날카로워져야 되잖아요. 계속 이제 고지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또 UDT 그 다음에 HID는 가로림만을 선택했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미션을 할래 하면은 저것도 약간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미션이, 저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행복한 상상으로 플레이어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로림만 미션을 했었으면은, 가로림만에 어떤 미션이 뭘로 나오는지 몰라요. 키워드가 제리캔이었고 가로림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리캔을 운반하는 썰매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끌고 어느 일정 지역까지 간다거나 그런 미션일 것 같거든요. 체력을 많이 요하는, 머리나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미션이 되게 구미가 당겼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7하고 특전사하고 이 항공 대테러
그 미션을 하잖아요. 그 항공대 테러 미션을 할 때, 707은 이제 그 실제로도 항공대 테러 위주로 많이 한다라고도 방송에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전사분들이 그러면은 그 미션에 대해서 약하냐. 근데 그렇게 지금 멍석이 깔리는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패널분들이나, 707이 우승할 거라고 점친다. 막 707이 유리할 것이다. 훈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 미션은 다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만든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있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막 어느 일정 부대가 너무 유리하게 한다고 미션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승자를 우리가 예상을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7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미션을 한다라고 해도 특전사가 그 미션에 대입되었을 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전력이다, 혹은 뭐, 이렇게 언더독이다라는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전사가 이길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진짜 생각해요. 뭐, 특전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예. 그래서, 뭐, 물론 뚜껑은 까봐야겠지만 하고 또, 지금 707 편만 미션 하는 거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스케일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약간 사설 비행장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런 진짜 국제공항이나 이런 공항은 아닌 것 같고, 예, 경비행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약간 사설 비행기 장에서 이제 미션을 한다는 거 하고 그런 공간을 또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그런 느낌 하고 또, EMP가 나왔을 때는 저는 조금, EMP가 약간 게임 같은 데서 저는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예. 이렇게 전파를 차단하는 막 그런 어떤 효과의 어떤 스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미션이 나왔다는 게 좀 너무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과학형이라서 저는 조금 그게 조금 유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만. 그래갖고 약간 좀 그랬다. 그래서 뭐 EMP 획득하고 또 추가지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미션이 이제 연계되는 건데, 그러다가 중간에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707이 흐름 자체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추가 미션인 이 사다리를 획득해서 힘들게 되게 획득을 했었죠. 획득을 해서 이제 그 앞쪽에 있는 이제 문에다가 사다리 설치하고 이제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레버가 안 열리는 그곳에서 이제 고착돼가지고 이제 미션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순조로웠는데, 이제 707이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위기가 맞닥뜨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했냐는 저희도 다음 화를 봐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실제 작전이었으면은 뭐 707이 훨씬 유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특전사라고 해서, 하고 또 특전사 지금, 누구냐, 성태현 대원하고, 그 최용준 대원은 또 특임대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항공기에 대한 어떤 도면과 항공기에 대한 훈련은 없더라도 거기가 얼추 어느 정도 어떻게 생겼고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계단을 올랐었고 어쨌든 통로를 우리가 지나다녔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테러하고는 비슷한 맥락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서 뭐 어버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미션 자체는 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뭐 특임대 출신이든 특전사 출신이든 다른 출신이 와서 이런 항공기 미션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 뭐 사트 출신이 와서 지금 미션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언더독이다라는 생각, 이거 좀 뭐 707한테 너무 유리한 미션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나레이션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707이 유리하다,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의 미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유도한 어떤 인터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막상 막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뚜껑을 까봐야겠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저는 이제 특징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사견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이 리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도 이제 할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읊어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억나는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 조금 이야기해주면 저도 이제 리뷰가 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속 리뷰를 하겠지만은 뭐 11화가 됐든 12화가 됐든, 그치만은 옛날 같은 텐션이나 또 옛날 같은 그런 어떤 많은 투머치 토킹은 없을 겁니다. 이유는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했던 말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조금 물리기도 하고 계속 저도 이제 계속 리뷰를 거듭거듭 하면서, 예, 이런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만 딱딱딱딱딱 하고 이제 좀 빠지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많아갖고 그렇다라는 부분들 하고, 또 HID 분들이 항상 죽을 각오로 나왔다라는 말로 진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약간 그러니까 진짜 죽진 않겠지만은 죽을 각오로 이제 나왔다란 말 굉장히 저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하나 나가기 위해서 뭐 진짜 죽진 않겠지만은 정말 그런 약간 의지로. 근데 방송적인 어떤 멘트지만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나왔다란 말. 그런 이야기 뭐 덧붙여서 해주고 싶고. 또 뭐 내가 또 이야기하려 했더라. 하고 또 맞다가 대한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대한군이 왜 이렇게 좀 그 맥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군이 진짜로 저도 아까도 보고 있지만은 이번에도 뭐 대한군들이 많이 깔렸잖아요. 100명 깔리든 1000명 깔리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한군들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 저 전에 뭐 이것도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합시다. 이 관제탑에서 올라왔던 그 그 코너에서 또 이렇게 숨어있는 대항군들, 관제탑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대항군들, 또 어떤 경락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항군들, 다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건 뭐 어차피 저의 생각이고, 뭐 저의 어떤 답답함이겠지만은, 왜 이렇게 대항을 잘 못하나. 이 대항군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NPC가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을 갖거든요. 예. 좀 약간 공격성을 띠는 어떤 대항군들을 좀 배치하면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이제 팀들이 고착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들이 텀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송출할 어떤 편집점들이 못 잡나 싶은 느낌도 들고, 대항군들이 많은 뭐에 쓰잘데기가 없는데 진짜 너무 전투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예를 들지만은 진짜 뭐 더 솔저스도 대항군이 국가가 부른다에 비하면 너무 약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은 국가가 부른다 대항군을 보면은 진짜 대항군 세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그 특수부대원들이 대항군을 섰었고, 그 서바이벌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다가 상대 대항군들을 세웠기 때문에 좀 그런 접점들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하고 그 사람들의 진짜 그 실력 발휘들이 진짜 되는 거고 긴장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대항군들의 어떤 전투력, 저항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뭐 경락고가 됐든 들어가는 출입구는 이 플레이어분들이 들어가는 출입구는 한정돼 있어요. 그 관제탑에서도 올라오는 통로는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그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항군이 적어도 대항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대부분 다 먼 산을 바라보고 항상 등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진짜 맥없이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 속수무책으로 플레이어분들한테. 그래서 약간 그 대항군들과 이렇게 접점이나 이런 데서 위기봉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이니까 너무 영웅 모드로 이 프로그램이 끌려간다는 거는, 그냥 저는 특수부대 입장으로서 시청자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영웅 모드라서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유치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뭐 더 솔저스 볼 때 그런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이제 또 많은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강철부대 2, 1, 더 솔저스. 그러면서 거기서도 너무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영웅 모드로 이렇게 이 대항군들을 잡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고립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10명 대항군도 뭐 3, 4명, 뭐 많게는 4명의 어떤 플레이어분들이 다 잡고 지나가 버리니까, 사실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뭐 사상자도 혹은 뭐 부상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하고, 쪽박수가 많은 그 대항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또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 플레이어분들은 그 지형 지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강철부대 2가 할련지, 강철부대가 3를 할련지, 또 다른 유사 프로그램을 할련지, 뭐 더 솔저스가 2를 할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항군의 약간 그 난이도가 굉장히 전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강철부대 1이나 2에 비하면은 더 솔저스가 대항군만큼은 좀 퀄리티가 그나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솔저스보다는 국가가 부른다가 훨씬 퀄리티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아니면 대항군들이 진짜 일찍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좀 너무 아니면은 그 촬영 대기 시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 에너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너무 대항 능력이 없더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렇게 하고, 또 다음화 예고편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